기익드,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세라 캐슬러 지음. 기익드,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읽고 세상의 직업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2011년 노동의 미래는 직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긋지긋하고 꽉 막혀 있고 상명하복이라니 세상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기익, 곧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스타트업은 인력사무소와 비슷하게 움직이며 일거리가 생기면 운전기사, 반려견 산책 대행자, 심부름 대행자 등에게 휴대전화로 알림을 보내 먼저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일을 주었다. 창업자들은 이런 신종 앱을 만들어 저마다 아주 작은 사업체의 사장이 되었다. 기익경제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말하는 노동의 미래가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기익경제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적,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약화되면서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고 권리가 더 심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각 경제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영향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 5명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전한다. 다만 모든 경제는 사람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있다. 직장이 달라지고 있다. 2013년경까지는 교통 서비스처럼 사람이 직접 투입돼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후자에 속했다. 하지만 우버가 그런 판을 뒤집었다. 우버는 차량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2개의 앱을 만들었다. 고객용 앱과 기사용 앱이었다. 고객이 차량을 요청하면 우버가 근처에 있는 기사에게 알림을 보냈고 기사가 자기 차에 고객을 태워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버는 결제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앱의 다운로드 횟수를 늘리는 것뿐이었다. 우버는 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서 교육, 업무용 기자재, 복지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우버의 독립계약자로 등록한 기사는 차량과 연료는 물론이고 방향제까지도 모두 자비로 조달해야 했다. 2016년에 미국과 유럽연합회 경제활동 인구 중 이 30%가 프리랜서다. 여기서 파트타임 노동자를 합치면 미국 노동자 중에서 풀타임 직장이 없는 사람이 무려 40%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중에 가서는 이런 업체가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가들이 과연 진정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자인가 하는 문제가 법정에서 제기되고 주문형 노동을 통해 해방된 게 아니라 착취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로 인해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던 이상론의 균열이 생긴다. 경제 부분 현실을 통해 그 밖의 경제 부분의 노동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우리의 현 주소에 관심이 몰리게 된다. 기익경제는 세계 노동시장의 일대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였다. 기업은 날로 더 부유해지는데 노동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AF의 CIO는 제3의 노동자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그런 흐름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제3의 노동자 유형을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그 이후로도 노동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동자를 더 독립적이고 더 저렴한 유형으로 불려오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예로 런던에서는 우버와 딜리버루 노동자를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2016년에 영국 고용재판소에서 우버 기사는 사측이 자영업자로 분류한 것과 달리 유급휴가, 유급휴식, 시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많은 노동자에게 기획경제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안 주고 유급휴가와 휴식시간 같은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기만경제다. 노동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거의 다 현재의 사회 안전망과 노동자 분류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데 동의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변화시키자면 정치적 노선이 서로 다른 미주, 공화 양당이 세부 사항에 합의해야 하고 실험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더딘 입법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즉,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매니지드 바이큐와 그레소는 우버와 달랐다. 어떤 면에서는 LP와 비슷했는데 그 이유는 의뢰인이 소규모 업체의 프로필을 보고 어떤 업체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나중에도 똑같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대부분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각 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실 관리자가 거래소를 통해 서비스를 준비하면 대금의 10에서 20%를 매니지드 바이큐가 취한다는 점은 핸디와 우버가 독립계약자에게서 수수료를 떼는 것과 비슷했다. 매니지드 바이큐는 청소와 자벽, 대행업체가 노동자를 잘 대우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 회사가 기술 기업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다른 업체에 작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자신의 직업이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자동화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들만은 아니다.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동화의 규모와 영향은 직업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직업이 어떤 식으로든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회사에 정기적으로 입사해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며 교육, 보험, 복지 등의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의 일원이 되어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에서 본인이 일한 만큼 수익을 얻으며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장단점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듯 이 앞으로의 기업들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험회사 직원, 야구르트 판매원, 트럭 기사 등 다양한 업종의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개인 사업자들이 일을 한 만큼 이익을 창출하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우버처럼 신규 앱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며 가격을 조종한다면 이 또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보다는 기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다.